안녕하세요. 송성원입니다. 8월 한 달 중 2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은 배달을 한 번도 시켜 먹지 않았네요. 외식 비용은 5만 원, 집밥으로 들어간 식재료비는 12만 원 해서 총 17만 원. 식비가 누적되었고요. 간혹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다진 마늘은 비싸기 때문에 다 먹고 새로 사야 할 시점에는 좀 더 식비가 많이 나옵니다. 우삼겹, 애호박, 표고버섯, 대파, 중화면, 두부, 토마토 가장 많이 사 먹은 재료들이고요. 다회용으로 먹는 조미료들은 초기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긴 하는데 그 문턱만 넘어서면 한 끼 식비를 내 의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란볶음밥 정량 1인분이 5, 600원 정도 할 거고요. 계란국 하나 추가해도 한 끼 단가로 치면 1,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절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초과 식단도 가능하죠. 말 그대로 내 의지대로 절약을 할 수도 있고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하고 다이나믹하게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이 식비라는 겁니다. 의식주 너무나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식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엔 고정 비용이 나가지 않으려면 임대주택에 살던가 전세 혹은 매매를 해서 고정비를 아껴야 되는데 당장 청약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전세 사기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엔 굳이 소비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결국 일상에서 지금 당장 혹은 내일 바로 실천 가능한 영역이 집밥을 해먹으며 식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게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대개는 구질구질하게 산다, 꽉 막혀 있다, 나는 먹는 게 낙이라서 그렇게는 못 산다, 물값, 요리하는 시간, 치우는 시간은 생각 안 하냐, 뭐 말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구질구질하지 않은 삶은 어떤 거고 집밥을 자주 해먹는 게 어떤 면에서 꽉 막혀 있다는 건지 도무지 감도 안 오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고 이게 삶의 낙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물값, 요리하는 시간, 치우는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사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밖에서 음식 기다리면서 하는 거라곤 SNS나 유튜브 보는 걸 텐데 오가는 시간 생각하면 그냥 집에서 해먹는 게 시간, 돈, 건강 모든 면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밥을 해먹는다는 게 단순히 끼니만 때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절약 습관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노년 때까지 가져가는 습관인 거고요. 저도 맨날 사 먹으면 편하고 좋죠. 요즘 건강 균형에 맞춰서 잘 나오는 식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손가락 딸깍하면 문 앞에 배달해주고 먹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럴 때는 아니에요. 월 1,000만 원 벌 정도로 일이 바쁘고 고되면 좋은 선택지가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밥을 좀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재료 물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조미료만 써서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식비 절약은 덤이고요. 또 제철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집밥을 만들어 먹는 과정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리나 제과제빵 같은 활동이 불안을 낮추고 우울감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만큼은 어떤 잡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재료를 썰고 볶고 간을 보는 일련의 과정이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모든 오감을 자극합니다. 이 시간이 명상할 때랑 비슷한 뇌파 변화를 유도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절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저는 또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가끔 베이킹을 해서 디저트로 같이 먹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가 커피로 시작을 했죠. 카페인 섭취에만 포커스를 뒀었는데 스페셜티 커피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는 저가 커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와인처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농부가 재배했고 품종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원두를 뜻하고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핸드드립이나 브루잉 메뉴가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매일 한 잔씩 디저트랑 먹는다고 하면 한 달에 커피값만 식비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 마시기 시작했고요. 집에서 내려 마신다고 해서 결코 저렴하진 않아요. 원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잔에 1,000원, 2,000원 정도 되고요. 매일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5만 원 전후가 되겠죠. 식비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이유는 다양한 원두를 경험하는 게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커피에서 과일향, 꽃향, 캐러멜 같은 단맛이나 베리류의 산미 같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하루 중에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따로 큰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취미나 수집 활동이 없어요. 커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제 삶의 낙을 매일 느낄 수 있다는 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병으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 끊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비싼 걸 사고 더 자극적인 걸 소비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죠. 어쩌면 일상 속으로 밀려오는 무기력과 번아웃은 내 삶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막막함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 없이 출근길에 오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죠. 퇴근길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배달 앱을 습관처럼 누르고요.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통장 잔고는 이유도 없이 사라집니다.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생활이 쪼달리게 되죠. 반면에 조용한 주방에서 냉장고에 있는 남은 재료들을 훑어보고 오늘은 뭘 먹을까 혹은 어떤 걸 조합해서 먹어볼까와 같은 나를 위한 한 끼를 고민하는 시간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휴식이 됩니다. 칼질 소리도 좋고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지쳐있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 작은 몰입의 시간들이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쌓였던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비워내 주고요. 내 두 손으로 뭔가를 온전히 해냈다는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근데 요리는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입니다. 간이 조금 싱거우면 또 어떻고 대충 만들면 또 어때요? 사람마다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하루 중에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탈출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잘 사는 기준에 갇혀 살아갑니다. 대출 풀로 땡겨서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되고 주말마다 핫하다는 카페나 맛집에 가서 인증샷을 남겨야 진짜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SNS에는 불행한 것보다 아무래도 행복한 것들만 올라오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좁은 방에서 소박하게 사는 건가 싶어서 은근히 박탈감이 들기도 하고 나도 저 무리에 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정작 내 통장 잔고를 까보면 그렇게 남들 시선 맞추면서 쓴 돈들이 내 삶을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줬는가 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비싼 돈 주고 먹은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충동적으로 구매한 유행 지난 옷들이 내 삶에 과연 뭘 남겼을까? 순간에 허기를 달랜 허전한 마음뿐일 때가 훨씬 많겠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면 살수록 내 자존감도 함께 깎여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소한 영역들을 하나둘 늘려갈 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식비를 아끼는 것도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거고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내가 직접 재료를 고르고 냉장고를 채우고 씻고 썰고 볶고 끓여서 내 손으로 한 끼를 차려내는 게 습관이 되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딸깍해서 배달 음식을 먹는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집밥을 선택함으로써 내 삶의 주도권을 찾는 기분이 든다며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과정을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굴리고 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지를요. 식비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당연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진짜 남는 건 뭔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단단한 중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 구질구질해 보이고 소박할지라도 내 실속을 차리면서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를 느끼고 쓸데없는 소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생기면 세상이 재밌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크게 타격이 없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매일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내일 또 아침 일찍 눈 떠서 출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치이고 팍팍한 일상이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일 다채로울 순 없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자 평범한 루틴입니다. 이 똑같은 루틴 속에서 소소한 행복거리들을 찾는 건 오로지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은 어떤 저녁 메뉴를 만들어 먹고 어떤 커피를 내려 마실지는 저한테 굉장한 행복감과 다채로움을 줍니다. 어쩌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내 힘으로 선택하고 마무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게 무조건 인생의 낭비는 아닙니다. 좋은 건 참고하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잘 맞으면 내 삶에 적용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 입맛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아깝게 시기, 질투, 반대 의견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일희일비하기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쫓기지 말고 내 기준과 내 페이스대로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